최근에 제가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갱신을 한다 그러죠. 제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RA 스파이더 모델 하나랑 그 다음에 요 차 840D 2019년식 요 모델, 이 두 가지 차량을 보험을 갱신을 했는데 근데 보험 가격이 작년이랑 비교해서 갑자기 오른 거예요. 한 30%에서 한 35% 정도 가격이 올라 버린 겁니다.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보험 가격이 올렸다라고 한다면 작년이랑 비교해서 올해에 어떤 큰 사고가 있었던지, 그래서 보험 처리를 했다던가, 그래서 보험 수가가 보통 우리가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올해 큰 사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물며 뭐 운전자에 대한, 저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제가 뭐 속도 위반을 크게 여러 번 했다던가, 올해 뭐 신호 위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뭐 딱지를 많이 끊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올해의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될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근데 왜 보험료가 올랐지? 이게 너무 좀 궁금해서 제가 일단 제 아는 동생 중에 보험을 잘 아는, 제 뭐 건강보험이나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봐주는 그런 친구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R8이 작년에 내가 110 얼마 냈단 말이야. 지금 요번에 160 얼마에 가입했다고. 8 시리즈도 작년에 60 얼마 냈거든. 올해 지금 80 얼마 낸단 말이야. 거의 한 30%씩 오른 거야. 사고도 없고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거 없고 차도 많이 안 타가지고 1년에 R8이 지금 2,000 탔나 3,000 탔나 그냥 그대로 있는데, 또 가입할 때 왜 우리 작년 거 그대로 가입 요거 많이 누르거든. 맞아요. 나도 그거 작년에 세팅해놨던 거 그대로 가입 눌러서 했는데 한 30%씩 오르는 이유가 뭐냐고. 보험회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안보험이건 사망보험이건 자동차 보험이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사고 난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사망을 하든 뭐 암에 걸리든 사고가 나든 안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암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특정 차종이 이제 보험금으로 많이 지급이 됐으면 그 차를 타는 사람들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험료를 모아뒀다가 사고 발생한 사람한테 지급하게 되므로 내가 무사고이고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나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그룹 사람들에게 지급된 보험료가 많다면 기본보험료 특약이 올라간다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는 운전자도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이제 경력이랑 사고 유무 해가지고 할인 할증 제도를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저는 사고가 없었을지언정 이 동일한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냈으면 그 동일한 차량을 타고 있는, 그 차종을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고율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R8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R8에 사고가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R8이라는 차량 자체가 가격대가 좀 낮은, 그러면서 약간 좀 슈퍼카의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떤 슈퍼카 이런 쪽으로 입문용으로 접근하기가 좋고, 중고 거래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차를 많이 타다 보면 사고율이 높다 이거죠. 재밌는 건 911은 사고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911은 보험가가 겁나 싸다는 겁니다. 911 터보 S 까브리올레를 3억짜리에 뽑아도 이 차보다 보험료가 적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R8은 보험료가 비싼데요. 오히려 911은 보험료가 싸요. 911이 왜 싸? 911이 사고율이 낮아요. 아씨. 911 타는 사람들 사고를 많이 안 내요. 아씨. 그래서 M3, M4보다 911이 더 싸요. 그치, 911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맞아요. 타고, 그러면 M3, M4, AMG 이런 것들은 맞아요. 그래서 형 이거 M3도 보험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거 뭐야? 이건 M3로 한 거예요. 이거 내 거 M3로 한 거야? 네, 몇 년식? 20년식. 지바딘가? 이 정도 나오네요. M3 넣으면 64만 8천 원 나오네? 네. 8 시리즈보다 더 적게 나오네, M3.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비싼 차는 보험료가 많이 나오고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뭐 스포츠카라던가 2인승 차량이라던가 같은 차량이라 해도 쿠페와 컨버터블을 놓고 보면 컨버터블 차량이 조금 더 가격이 높게 나온다던가, 요런 거는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타고 있는 이 8 시리즈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승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뒷자리도 이렇게 넉넉하게 있는 4인승이고 디젤 모델이고, 그런데도 이 차량이 사고율이 높은 그 구간으로 갔다라는 건 이 8 시리즈를 타고 있는 누군가,
사람들이 사고가 많아서 사고율이 높아졌다. 만일에 지금 이 차량과 비슷한 가격대의 차량이 박스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박스터와 이 차량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저희는 딱 봤을 때 이 차는 지금 4인승이고 뭐 디젤 모델이고 BMW고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포르쉐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2인승에다가 컨버터블에다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량이니까 그 차가 훨씬 더 이거보다 보험이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만일에 박스터의 사고율이 굉장히 현저히 낮다, 911처럼 현저히 그렇게 낮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이 차량의 보험을 드는 것보다 박스터 보험을 드는 게 더 쌀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형님 등급이 꽤 높은 편이에요. 무사고가 꽤 긴 거여가지고 형님이 무사고가 조금 더 높아지면 P등급으로 가거든요. P등급이 가면은 보험료가 많이 싸질 거예요. 무사고로 계속 가서 내 등급이 올라가면 이제 많이 싸질 수 있다 이런 거네. 네. 이거는 어떤 차를 타든 똑같이 적용되는. 지금 23F잖아요. 6년, 7년 정도 더 무사고가 되면 이제 29P로 가거든요. 그 전에 나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차량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만일에 지금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F바디 M3랑 1억 3천 그 정도 하고 있는 G바디 M3 신형, 이 두 가지를 제가 보험가를 가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나왔을까? 이거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17년식으로 하니까 보험료가 100만 원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차량가 3,300짜리인데도 이게 지금 컴페티션 넣는 거지. M3 네, 제일 비싼 거. 지금 제일 비싼 거 지금 신형. 9,600짜리인데 42만 원이고 여기는 3,300짜리인데 51만 원이잖아요. 아, 이게 제일 비싼 거니까 자차가. 대물도 비싸고요. 다 비싸네. 대인도 비싸고 다 비싸네. 네, 싹 다 비싸요. 그러니까 보상 금액은 더 적은데도 여기다가 뿌린 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얘를 가입할 때 더 비싼 거예요. 아, F바디 M3가 사고가 나서 많았으니까. 뿌린 보험료가 네. 많았으니까 그에 비해서 G바디는 아직 그만큼 사고가 많이 안 났으니까. 그렇죠. 나 911 911 넣어봐. F바디 냅두고 여기다가 911 넣어봐. 더 싸네요, M3보다. 지금 보면 여기 이거는 전손 나면 1억 3,800 주는 거고 요거는 전손 나면 3,300 주는 건데 보험료는 한 3만 원도 차이가 안 나죠. 83만 6천 원이고 동일한 조건으로 87만 원. 참나. M3 구형 사는 게 그럼 보험료가 더 나오는 거네. 그쵸. R8보다 2배 싸. 911이. 네. 2배 싸네? 근데 그 826, 그거 160 얼마였으니까 2배 싸네? 아, 맞다. 그것도 궁금했다. 911은 기본가가 1억 초반에서 시작하잖아. 뭐 중반에서 시작하는 차도 있고. 근데 뭐 요것저것 조금씩 넣다 보면 사실 2억 넘는 거 우습. 거의 2억 넘죠. 991 같은 경우에는 뭐 GTS 같은 경우에도 이것저것 넣다 보면 2억 한 중반까지 가잖아. 맞아요. 근데 한 7, 8천이 옵션이야. 그쵸. 그럼 그 7, 8천 옵션에 관련된 거를 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아? 그러면 너무 전손 났을 때 너무 억울하잖아. 옵션가까지 인정받고 싶으면 설계사를 통해가지고 차량가를 높이는 그거 할 방법이 때 있어요. 여기서 가입을 처음에 하려고 하는데 내 차에 기본 옵션가는 안 들어가니까 뭐 1억 5천만 잡혔어. 근데 나는 옵션가를 한 7, 8천 넣었어. 나는 근데 전손 났을 때 그것도 보장받고 싶어 하면 전화를 해서 나 이거 뭐 풀로 내 산 가격만큼 나는 차량 보험가를 하고 싶다는 것은 설계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옵션가를 따로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게끔 제가 탔던 차도 여기 보면 없거든요. 그러네? 없어요. 없어서 F8 없네? 없어서 그럼 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 피스타로 들어가? 네, 어쨌든 같은 그거여가지고 그렇죠? 신차가를 입력을 하던가 아,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구나, 직접. 네, 이런 식으로 없는 입력을 차들을. 하면 예를 들어 뭐 3억 5천이다. 그러면 현재 차량가액이 3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실제 차 거래값하고 비슷하게 맞추면 돼요. 너 차가 지금 F8이 3억 2천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가가 그 정도 된다고 여기다가 치면 금액을 따로 설정을 해서 요거를 대충 한번 좀 맞힌 거구나. 네. 요즘 다 이렇게 타고 있어요. 탄 거. 제가 정도 이게 F8 타는 사람들은 다 이게 없어가지고 F8 람보도 웬만한 거 다 없을걸요? 람보르기니 또 21년도 거 보면 이렇게 아벤이랑 아벤오토 우라칸 여기 610 스파이더 있고 580 있고 그냥 우라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에보도 없는 거고 퍼포먼트도 없는 거예요. 그래, 에보 퍼포먼트는 이거도 헐 비싼데? 네, 없어요. 없네? 없어서 그냥 비슷한 걸로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냥 가격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아벤으로든지 중요한 건 차량 가액이기 때문에 가액이니까 네. 이름은 상관없이. 차량 가액이 3억으로 해놓든 1억 6천으로 해놓든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가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넘어가는 차들은 사고율 다 비슷할 거예요. 진짜 억울한 게 내 차가 사고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내서라는 거잖아. R8 스파이더 우리나라 국내 몇 대 있지도 않아. 근데 R8, 아우디 R8이라는 이름으로 다 묶여 있는 거야? 그럴 거예요. 억울합니다. 저기 R8 타시는 우리 사고 좀 조금만 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M3 타는 사람들 빡치겠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대략적인 아웃라인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대부분 요즘에는 다 다이렉트로 넣잖아요. 다이렉트로 넣을 때 요 정도는 꼭 세팅을 해놓고 가자.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 추가를 하던지 말던지 정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보험 넣을 때 어떤 거는 꼭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게 일단 그냥 제일 많은 사람들이 타는 게 박스터니까 이걸로 보면 이 대물 있잖아요. 이 대물이 20억까지 있는데 10억이랑 20억이랑 6천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네. 25로 해놓는 게 그래서 낫겠네. 20억으로 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형님이 가입되어 있는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아, 바꿀 수도 있어? 네,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럼 추가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네, 거야? 맞아요. 1년 금액이 6천원이니까 되게 싼 거고 보통 이게 처음 가입할 때는 자기 신체 사고로 이렇게 돼 있어요. 3천원 1,500으로.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자동차 상해로 변경을 해서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신체 사고는 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 가입 금액의 상해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1급부터 14급까지.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만 보장을 받는 거예요. 나야 아니면 상대방이야? 나. 자기 네. 신체니까? 네, 나예요, 나. 근데 지금 여기 보상 사례 보면 부부가 운전을 하다가 아내가 운전했는데 남편이 다쳤어요. 그 경우에 남편이 12급이 나왔는데 일 못해서 손해본 거 280, 위자료, 그 다음에 치료비가 500이 나왔다고 치면 총 795만 원인데 이 경우에 자기 신체 사고로 가입을 했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휴업손해 못 받고 위자료 못 받고 치료비는 8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받으니까 8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자동차 상해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3천 한도 내니까 부상이니까. 그럼 이것도 해놓는 게 좋겠네. 자동차 상해로. 네, 추천이라서 있네.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이제 상해를 입었을 때는 1억까지고 그냥 부상은 3천까지인 건데 지금 자기 신체 사고가 훨씬 싸긴 한데 자동차 상해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한도가 이렇게 보시면 10억에 5억이에요. 17,000원. 17,000원이네. 이거 해놓으면 좋겠네. 무조건 자동차 상해가 좋고 자차는 이제 20에 50으로 돼 있잖아요. 전손 때 쓸 거 아니니까 어차피 이걸 보장받으려면 차값 전체를 보장받는다 생각을 하고 보험료를 줄이려면 35만 원에서 이게 지금 9,166만 원 보장받는 거잖아요. 금액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요.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최고. 근데 어차피 이게 전손 났을 땐 200만 원이나. 맞아요. 나도 그래서 그거 보고 30%를 한 네, 거야. 똑같은 자차여도 금액 차이가 좀 날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좀 비싼 게 여기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 있잖아요. 단독사고는 이제 예전에 그 강남역 홍수 나서 이제 침수차 되는 경우 있잖아요. 또는 번개를 맞거나 해가지고 이제 자연재해로 얻게 되는 그런 것도 이게 없으면 보장이 안 돼요. 침수할 때 이게 없으면 보장 안 되는 거야? 네, 안 돼요. 그럼 강남에 사는 사람 이거 해? 예,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낙뢰 써 이렇게 있네. 있어요.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걸 생긴 손해.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 단독사고 보상을 제외하면 무조건 교통사고로만 돼야 되는 거고 다른 근데 다른 차 단독 사고 저거를 하면 네, 뭐 전복이든 침수로 인한 것도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단독 사고를 가입을 하면 이런 침수 같은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 누구한테 뭐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고 그치.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단독 사고를 포함시키면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다가 사고 난 것도 포함이고 그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 상해도 뇌과실이 크거나 뇌과실이 100%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 내가 가다 전봇대 꼬라박으면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상해에서 내 네, 몸은 네, 몸을. 몸은 네, 휴업손해까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쓰면 할증은 되긴 하겠지만 이 과실상계 없음이 과실하고 상관이 없이 과실 상관없이 이건 해야겠다. 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자동차 상해는 그냥 무조건 여기도 추천돼 있는 거만.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도 지금 기본으로 2억으로 돼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5억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10억까지 있는데 200원 차이예요. 200원 이거 해야겠다. 네, 200원 보험료 200원 차이니까 10억까지 해놓게 낫겠네. 넣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운전자 보험으로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고 이거를 하지 말고? 네, 운전자 진짜?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나 이런 거 막 법률 뭐뭐한 거 막 해놨는데.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어. 내가 이제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람을 다치게 만들면 나는 정상 속도로 정상 신호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냥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도 형사비를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내 과실이 없어도. 그럴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랑 벌금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이거는 운전자 보험으로 따로 듣는 게 나아요. 운전자 보험이랑 이거랑 달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안 돼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 안 들고 이거로 여기 안에서 요렇게 드는. 근데 이거 매년 들어야 되잖아요. 운전자 보험 다 합쳐도 보통 2, 3만 원이에요. 이제 10년 납, 10년 만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년 내고 만기 되면 그 이후에 몇 세까지 계속 보장되는 그냥 일반 보험인 거구나. 옛날 보험처럼 뭐 20년 내고 100세까지 만기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중간에 생기는 법에 대해 관련된 그런 비용들을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짧게 이 10년짜리 들고 끝나면 또 심차 들고 또 심차 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넣으면 좋은 거 딱 하나는 견인거리 확대. 이거는 나 항상 하고 있지, 견인거리. 네, 그래서 이거는 엔진오일 갈 때 어. 타이어 바꿀 때 어. 이럴 때 쓰면 1년에 한 6번 정도 해주니까. 견인거리 확대를 사실 저는 굉장히 잘 써먹습니다. 예, 거의 1년이면은 그거 5회인가 6회 정도 있는데 차 한 대당 그거 다 써먹습니다. 너무 이제 악용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술 먹고 나 대리운전 불러야 되는데 아씨 대리비 아까우니까 이거 불러가지고 하고 옆에 타고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차를 지금 점검을 해야 돼. 그러면은 집 앞에 불러서 차 실어서 보냅니다. 이런 거 전체 점검 받으면 진짜 오래 걸릴 때는 하루에 5시간, 6시간씩도 걸리잖아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는 거예요. 또는 내 업무를 보고 있다가 다시 실어가지고 오는 것까지 처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요거는 꼭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최근에 난 사고 중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반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 이 아반떼 차주가 만일에 그 차가 무보험이었으면 무보험차 상해 10억 넘은 거 안에서 나를 해줄 수 있는 거지. 그쵸? 무보험차는 10억을 넣어놨어. 네. 자기 전손 났으니까 3억 5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3억 5천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주냐 이거지. 현대랑 삼성이랑 사고가 났어요. 근데 에보가 삼성이고 아반떼가 현대라고 쳐요. 근데 현대에서 이게 보상을 해주려고 보니까 여기 자차 차량가액 금액이 1억이 돼 있으면 1억만 주려고 하겠죠. 근데 그 1억도 다 못 받는 거죠. 옵션가 높은 차들은 그냥 싹 다 손해고. 8천만 원에 RA 스파이더 무사고 차량 사올 수 있으면 저도 지금 가갖고 한 10대 사다가 팔았죠. 무보험차 상해 부분을 보험을 들어놨다 할지라도 지금 에보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3억 한 중반은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약 1억 원 정도의 차익이 여기 인터넷 변경 불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천 얼마에서 더 늘릴 수가 없구나. 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